국제 수출 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 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입니다. 일본이 가해 2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수출 심사를 우대해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첫 공식적 대응 조치인데요. 이번 조치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과 흡사하지만 맞대응은 아니고 국제법상도 적법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한일 경제 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확히는 수출무역관리령 가운데 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한 건데 네. 핵심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모로 일본이 5일 전에 공포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비슷합니다. 우선 일본은 그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백색 국가와 일반 국가로 구분하던 것을 A, B, C, D 네 등급으로 구분했거든요. 네. 모든 백색 국가가 A 등급으로 재분류된 반면에 우리가 제외됐지 않습니까?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수출 지역을 그동안은 가와 나로 구분했었는데 가에 1, 가에 2, 그리고 나로 이제 세분화했습니다. 일본은 가에서 가에 2로 뭐 일종의 강등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이렇게 된 셈인데요. 가에 2가 어떤 등급이냐? 이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통상 산업부에서는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전략물자의 수출 허가가 까다로워지게 되는데요. 예. 1735개 전략물자 가운데 비민감 품목인 1138개가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비민감 품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감 품목은 이미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네. 비민감 품목은 포괄 허가를 해줬었거든요. 해주던 건데.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네네. 근데 이걸 이제 개별 허가로 바꾸는 거고요. 심사 기간도 길어집니다. 5일에서 15일. 또 제출 서류도 3종에서 5개 종으로 좀 복잡해지는 거죠. 네. 구체적인 별도 품목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과 이건 비슷한데 네네. 대신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에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종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했었죠. 그게 차이가 있고요. 14일에 행정고시를 하고 20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9월 중에 시행하는데 일본이 8월 28일부터 시행하잖아요. 네. 이것과도 어느 정도 연계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맞대응 아니다 이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국제법상 전략물자 수출 통제 체제 취지에 적합한 조치다 이렇게 우리 네. 정부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일본은 북한에 대한 밀반출 같은 근거가 없는 사실 명분으로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는 일본이 지나치게 이 수출 통제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밝힌 4가지 일본 제배 근거를 보시면 민간 거래를 방해했다, 그리고 정보 교환을 불이행했다. 일본 측이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 그랬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수출 관리 평가 순위에서 우리보다 낫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일본과 달리 우리는 형식도 좀 갖추려고 했습니다. 일본 측에 사전 통보를 했고요. 예. 근데 사실은 속을 들여다보면 더 깊은 고민도 하나 있는 게 네. WTO에 우리가 제소를 결정한 상태 아닙니까? 예, 예. 근데 WTO 규정에 따르면 보복 금지 조치가 있어요. 이 조치에 대해서 보복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게 돼 있는데 당장 일본에서 이걸 문제 삼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다. 아니다. 뭐 이런 걸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또 하나 근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한일 양국의 갈등이 어떤 치킨 게임 양상, 어느 한쪽이 완전히 패해야 끝나는 쪽까지 가지는 않겠다는 의지도 좀 담겨 있는 수위 조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찌됐든 상당히 좀 정교한 조치다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부가 원래 이 조치를 지난 8일에 하려다가 한 차례 연기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류가 조금 변화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예, 있었거든요. 예. 특히 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후 한 달여 만에 삼성전자에 대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하나 해줬어요. 예. 이것 때문에 일본이 더 이상 확전을 바라지는 않는다 이런 해석들이 나왔고 이걸 확인하는데 우리 정부도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측에서
유력한 보복 카드로 거론됐던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미국의 개입으로 이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카드도 경제 분야에 비교적 국한된 것으로 좀 정리가 돼가는 인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강경하게 대응하되 안보 등의 영역으로 확전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네. 이런 취지에서 나온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의 지금 현재 상황 직접 좀 많이 알아보셨다고 하는데 예. 좀 전해주시죠. 다양한 보도들이 쏟아져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분명한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들 일본 기업의 세계 최대 거래선이라는 겁니다. 예. 여기 팔지 않으면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많이 다급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뭐 거래선 유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경우에는 일본 기업 3개사가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JSR이나 TOK라는 회사는 벌써 우회 공급의 루트를 어느 정도는 마련했고 우리 측과 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남은 게 신해체화학이라는 데인데 여기는 형평성을 들어서 우리는 다른 해외 공장을 통해서 수출할 수 없는데 문제가 있다. 일본 정부를 설득해서 여기가 삼성전자에 대한 수출 허가를 받아낸 기업이에요. 그 한 품목 한 개가 그렇습니다. 허가된 게 바로 이 포토레지스트. 기업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기업에서 한국에 와서 거래선을 유지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 때문에 수출 허가를 해준 게 아니라 일본 기업의 이해가 직결돼 있어서 허가해 준 거고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강경한 대응 입장이 누그러질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 정부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계산이 좀 복잡하게 작용했습니다. WTO에 제소가 됐을 때 수출 허가를 낸 기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그 수출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게 경제보복 조치는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하려면 수출 허가를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 업체의 이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이해와 일본 정부의 속셈이 맞아떨어져서 수출 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하나 이걸로 분명해진 건 네. 일본 기업들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네네. 겁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지난해 막 증설한 생산 설비를 활용할 수 없게 돼서 우리 측에 거래선 유지를 위해서 굉장히 그 설득 작업을 네. 일본 기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수출길이 막히게 될까 봐 지금 일본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는 그렇습니다. 건데 네. 최근 삼성전자가 벨기에에서 대체 수입선을 확보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또 이게 오보다 이렇게 좀 혼란이 빚어졌어요. 사실관계 어떻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요. 일본의 대표 경제지인 니케이의 자회사인 니케이 아시안 리뷰가 처음 보도를 했고 모 기업도 인용 보도를 했는데요. 이 기사에 인용된 게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의 박재근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반도체 업계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이시기도 한데 자신은 니케이 기자가 통화를 요청했지만 통화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기사는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확인해 준 게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경위를 좀 살펴보니까 니케이 측이 일본 기업들을 통해서 해당 첩보를 입수했고 이걸 박 교수한테 확인받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는데 좀 네. 엉성하게 기사가 작성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핵심 소재들에 대해서 국산뿐만 아니라 중국산은 실험 단계에 돌입했고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네.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 측에서 굉장히 다급하게 우회 수입 등을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해오고 있고 지금 벨기에를 통해서 수입 대체선을 확보했다는 일본 측의 보도는 아까 표에서 말씀드린 네. JSR이라는 일본 회사의 벨기에 합작법인입니다. 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소재 공급을 확약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 어제 조치를 두고는 일본 정부 언론들 반응 좀 어떤가요? 즉각적인 보도를 했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들이 등장하더군요. 네. 조금 나뉘는데 비교적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 NHK라든가 예. 교토통신, 지지통신 등은 대응 조치다.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조치다 이런 네. 표현을 썼는가 하면 요미우리 신문을 포함해서 비교적 극우 쪽에 가까운 네네. 신문들의 경우에는 보복 조치다 이런 표현을 썼군요. 그래서 표현이 살짝 다릅니다만 어쨌든 네. 일본의 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믿는 일본 언론들은 없는 것 같은 눈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 조치는 우리는 일본의 조치와 관련이 없다고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네. 근거 없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를 가한 일본의 조치에 대한 일종의 그 패러디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한일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네. 이 양국 경제가 입을 타격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숫자만 보고 우리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네. 왜냐하면 비민간 품목의 경우 우리가 1,138개인데 일본이 857개거든요. 근데 일본의 경우는 대개 대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핵심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인 반면에 우리는 대개 그 완성품들이에요. 반도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것들. 규제할 수 있는 품목 숫자는 많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측 입장에선 쉽게 대체 가능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교수께서 삼성전자가 2조 원 일본에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부분 D램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전체 일본 수입 반도체 D램의 28.7%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걸 언제든 중국이나 미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입히기는 좀 그렇고요. 네.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품목들도 보면 대개 완성품들입니다. 석유, 철강, 일반 기계,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전체 또 18조 원에 이르는 일본의 수입 시장 중에서 4.2%에 불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언적이고 상징적 성격이 강하지 실제 일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또 하나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우리도 수출 허가를 까다롭게 했다 그러는데 일본 까다롭게 한 거에 비하면 약해요. 예, 좀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간도 짧고. 그렇습니다. 3년에서 6개월 단위로 이제 6개월 단위를 3년으로 했고 또 일주일 허가 기간을 90일로 일본은 한 대 반해서 우리는 5일에서 15일 정도로 한 거니까 네. 뭐 서류 조금 늘리게 한 거니까 큰 차이는 있다. 이 점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적 타격은 좀 실효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카드를 쓴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외교적 해결을 위한 압박 수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강경하게 대응하는데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경제 외의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실질적 타격을 가한다기보다는 상징적이거나 선언적 수준이라는 이런 점들을 전제하고 있는데요. 이 점을 일본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네. 기자회견 당시에 또 송 장관이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언제든 열려 있다. 일본과 응할 것이다 이런 네. 얘기도 했었죠. 자,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 주재 일본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팽팽한 신경전도 오갔습니다. 현장 분위기 잠깐 보시죠. 외교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끌어들인 아베 정부의 조치 때문에 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민들에게 일본 제품을 사라 마라 한 적 없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도 일본 정부에서 원인 제공을 하고 아베 정부에게 묻는 것이 저는 맞다. 앞으로도 다른 호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기존대로 하면 되죠. 1000명이 가는 길을 갑자기 막아놓고 한 명 가게 해준 다음에 나 힘세지 하는 4살짜리 어린애를 보는 것 같다. 자, 이 아베 총리에게 물어봐라. 이게 정답인데 일본 기자들이 가서 정말 답 좀 들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한국 내 불매 운동도 지금 보면 상당한 관심사인데 이 최근에 뿌리 깊은 혐한 기업들이 속속 또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그 불매 운동에 불을 지핀다 할까요? 네. 처음에는 유니클로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일본계 화장품 회사인 DHC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죠. 또 APA 호텔이라고 한국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호텔인데 소유주가 극우주의자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반한 언사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을 붓는 격이 돼서 불매 운동도 과거와 달리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죠. 네, 우리 정부가 이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민간 차원의 불매 운동도 뭐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 좀 오판을 했다. 뭐 이런 내부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기획된 경제 보복전이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좀 생기고 있는데 하나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일본 기업부터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고 또 일본 여행 자제 때문에 지방에서 문제를 네. 삼고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매 운동이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다는 예.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 분야에서만 이 갈등을 이제 확전시키지 않고 경제 분야에서만 냉정하게 대응한다면 결코 일본 뜻대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이제 대통령도 지적한 거고요. 어제 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 아마 모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런 네. 단기 상응 조치와 별개로 일본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할 부분과 관련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